안녕하세요. 개념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재무상태표예요. 아래 나와 있는 표가 재무상태표의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2기 2000X2년 12월 31일 현재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2기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뒤쪽이 X2년, 앞쪽이 X1년입니다. 그럼 올해가 X2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라고 했으니까. 자, X2년 현재의 날짜를 올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에서는 올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단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X1년에 해당되는 것은요. 전기가 되는 거겠죠. 단기와 전기로 나뉘고요. 회계연도 안에 있을 때는요, 기중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X2년도가 2기라고 했으니까 작년도는요, 1기가 되겠네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회사는 작년도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1기와 2기 두 해밖에 지나지 않은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000X2년 12월 31일 날짜가 명료하게 나와 있고요. 그 날짜 현재를 이야기하는데 이 날짜에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표로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예요. 어떤 질문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당신의 자산이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는요 지금 건물이요 3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은행에서 빌린 거 2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은 돈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자산이 될 테고요. 그 자산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표 왼쪽에다가 적어줍니다. 그것이 기본 규칙이고요. 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빌린 2억은 오른쪽 부채 항목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돈, 순자산은 아래쪽에다가 자본 항목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회사가 이 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표를 작성해서 외부 이용자들에게 공표를 하게 돼요. 재무상태표는 회사 내부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표가 아닌 외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표예요. 외부 이용자는 누가 있을까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를 해요. 이해관계자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뭐가 있죠? 그렇죠. 차입금 2억이 있어요.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은 궁금할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 성과를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재무상태표를 보고서는 은행은 판단해요. 그러면은 은행은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으면은 차입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좀 미루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요. 자산은 하고 총 자본과도 같대요. 자, 위에 보니까 자산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거는 총 자본과도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산이 3억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니까요. 차입금 2억과 자본금 1억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니까요. 각각 3억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규칙이에요. 재무상태표 위쪽 상단을 보시면 재무상태표하고 BS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밸런스 시트라는 표현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계 회사를 가시면은 BS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세요.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 현재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시트가 밸런스를 이룬다라고 해서 밸런스 시트예요. 뭘 밸런스를 이루냐? 금액의 합이 왼쪽 자산 항목의 모든 합과 오른쪽의 부채 자본의 모든 합이 항상 같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요, 공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같지 않다는 말은 어디 회계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다시 아래쪽에 내려가서 총 자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라고 봤더니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이래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벌어들인 그 1억. 누가 뭐래도 내 돈이죠. 은행에서 당장 지금 추심이 들어와서 2억 갚아라라고 한다고 해도 건물 3억짜리를 팔고 2억을 갚아도 1억, 내 돈 1억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본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하고 타인 자본도 있는데요. 이것은 감이 오시죠? 부채예요. 다시 한번. 그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그것을 총 자본. 자본 항목의 모든 합과 같다라고 해서 총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본은요, 자기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돈을 이야기한대요. 자, 자본은요, 양괄호하고 자기 자본 또는 순자산이래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건 뭐가 있죠? 자기 자본. 위에서 봤던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도 용어를 잘 뜯어보겠습니다. 순자산인데, 선생님, 자산은 분명히 왼쪽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본을 보는데 웬 또 자산이 나오나요? 그러죠. 자, 자본을 떼어놓고 자본만 한번 볼게요. 자본을 이렇게 떼어놓겠습니다. 자본을 설명할 때 저는 자본금 1억이 있어요 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요. 자본 1억의 돈은 자산 3억에서 부채 2억을 뺀 3 빼기 2를 한 것도 1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정말 나의 돈이라고 해서 순자산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볼게요. 자산 구입을 위해 내가 내놓은 돈.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은 돈을 내놨죠. 이제 설명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채입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하네요. 타인 자본은 위에서 봤습니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남에게 빌린다는 표현은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은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빌려오느냐 하면요. 사채를 이용해요. 사채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알고 있는 고금리 사채가 아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해요. 회사 채권이라고 해서 사채. 나라에서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나라에서 발행했다고 해서 국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실기 첫 수업입니다. 처음으로 하실 것은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제가 나눠드린 프로그램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최근 배포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나시면은 이런 화면을 설치까지 하시고 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떠요. 이렇게. 자, 전산회계, 세무회계 자격시험하고 K랩 이렇게 교육용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비용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기한을 두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료이고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응시하게 되시는 시험 과목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 드라이브는 뭐냐면요. 백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코드 옆에 말줄임표를 검색하시면 일단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뭘 해주시냐면요. 오른쪽 아래쪽에 회사 등록이라는 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실 것은 회사 등록이에요. 지금 회사가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회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자료를 보고서는요. 입력을 해 주실 건데 미사상사라고 보이시죠? 자, 이걸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면요. 이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라라고 하고요. 수정사항은 대개 3개에서 4개 정도 해당이 돼요. 상호명일 수도 있고요. 개업 면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에 보면 세무서장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주소의지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화성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과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는 기출문제를 일단 풀어보기 전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해보다 보면요, 실제 기출문제를 가셔가지고 3개에서 4개의 수정사항을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더 잘 보이겠죠. 저랑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미아 상사 코드 번호 0123이에요. 그럼 코드 번호를 0123에다가 등록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코드 여기다가요, 빈칸에다가 0123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코드 번호는요, 회사에 고유하는 코드 번호이고요. 이 코드 번호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코드 번호를 입력해주고 난 다음에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3, 그 다음에 회사명은요, 미사,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커서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할 수가 있죠.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법인일 것 같아, 개인일 것 같아 라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법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이다 문제에서 제시해줘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것 있죠. 법인 기업. 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만 빨리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분을 잘 안 보시는 거죠. 법인인지 개인인지. 이것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법인 기업이라고 했으니까요. 1번 키보드에서 1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우스로 1번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미사용 0은 사용, 1번은 미사용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코드 번호, 미사 상사에 대한 코드 번호를 사용할 것이냐 미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왜 있냐면 거래처가 빈번히 일어나는 거래처였다가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끊겼다라고 하면 미사용으로 가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미사용할 일이 없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키보드에 0번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0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을 누르거나 혹은 마우스로 0을 클릭하고 나면요. 바로 커서가 오른쪽으로 회계 연도로 넘어가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화면이 좀 비좁기 때문에 옆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보시면서 입력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최근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배포해드리는 프로그램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으로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받는 게 제일 좋으세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K-Lab 하고 적혀 있어요. 영어로. 근데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돼요. 일단은 프로그램 다운 여부와도 상관없이 회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연도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오른쪽에 단기, 올해는 3기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설립한 지 3년 차 정도 되겠네요. 회계연도는 3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100년부터 1월 1일,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기수는 3기가 되고요. 21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제가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회계 연도도요. 날짜를 수정한다거나 회계 기수를 수정해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넘어가실 때는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 아래쪽에 있습니다. 번호가 12303-85375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법인 등록번호는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은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대표자명 있네요. 대표자명은 뭐예요? 김미정 씨네요. 김미정. 그리고 대표자 주민번호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쳐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돼요. 이거 내가 빈칸으로 둬도 되나? 네. 시험에서 딱히 뭐 어떤 언급이 없다면요. 빈칸으로 두시면 돼요. 대표자가 외국인인가도요. 이름이 외국인 같아서 외국인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따로 외국인이라고 표현이 없으면요. 그냥
부는 아니다. 여는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면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사업장 주소 있네요. 사업장 주소를 검색해 주실 때는요. 이렇게 말줄임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F2번을 누르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F2번에 손을 놓는 습관을 좀 자주 들여주세요. 왜냐하면 F2번을 누르는 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줄임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소를 검색하는 것이 나오죠. 지금 사업장 주소지가요. 신주소로도 나와 있고 구주소로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경기도고요. 화성시고 화성로 9302 됩니다. 그러면은 네, 조곡리하고 나오네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